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한 비우량 회사채 및 CP 매입 기구에 1조 7,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의결했다 밝혔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선 3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SPV는 오는 24일부터 비우량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및 CP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수출과 생산 감소세가 여전해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방 위험이 완화됐다며 낙관론을 펼쳤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 기류로 돌아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전망입니다. 대만 TSMC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PC, 서버 등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반도체 부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2200선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2195,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80선 위까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소폭의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던 미국 증시가 4거래일 만에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건데 크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의 위축 우려가 조금은 제기가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류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오늘 시장에 주요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나쁘지 않은 가운데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종목들 궁금하실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지금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순매수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들 종목들이 이제 IT 대표주, 언택트 대표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들은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페스, 테스나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테스나, 네페스, 랩지노믹스, SM 등등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네페스나 테스나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젠,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업체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 2200선 지금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외국인의 귀환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현선물 동시 순매수가 아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양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우리 업종 대표주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어느 종목을 산다라기보다는 이머징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수 보다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종목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지금 이번 주 주말에 EU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1차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양호하게 흘러갔을 때 다음 주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첫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는 2200선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다음 주는 실적 발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종목의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장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금요일 장입니다. 코스피가 220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1% 가까이 오르던 코스닥 오름세를 조금 줄였지만 780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셀트리온, SK머티리얼즈, 뉴보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보실 종목 SK머티리얼즈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소보장 기업이죠. SK머티리얼즈가 현재는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24만 4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24만 2,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발표한 SK머티리얼즈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부장 지원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분기부터는 소부장 주요 품목에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SK머티리얼즈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18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함께 발표하면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해외 출시가 임박했는데요. 셀트리온이 현재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32만 8,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면서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진단키트 전문기업 BBB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가 유럽 CE 인증을 받고 출시를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키트는 20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 USA가 미국 판매를, 그리고 셀트리온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머지 해외 국가에서 판매를 맡게 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뉴보텍입니다. 수돗물 유충 신고에 물관리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보텍이 현재는 12%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66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급등하면서 최고가 1,835원까지 터치했고요. 이후로는 상승폭 줄여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9일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벌레 수돗물 현상이 영종도와 시흥, 화성 등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뉴보텍을 비롯해서 수처리 시스템 업체인 시노펙스, 물, 에너지, 환경 플랜트 전문 업체인 웰크론 한텍도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08% 내리면서 가격은 1,11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0.09% 내렸습니다. 가격 28만 3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25% 오르면서 가격은 27만 1천 원대. 이더코인이 5% 넘게 올라줬습니다. 274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보시면요. 라이트코인 소폭 내리면서 가격은 5만 1천 원대, 이오스가 0.74% 오르면서 3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예, 시장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국 GDP가 괜찮게 나왔는데 그게 나온 뒤에 갑작스럽게 좀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3,500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3,200선까지 지금 내줄 위기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건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옆 나라 특히 교역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7월 달에 시작과 함께 한 15% 올랐다가 3,500선에서 다시 미끄러지면서 고점 대비 7% 하락하는 한 절반 정도 지나가는데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지표는 양호하게 발표가 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축소할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먼저 들어가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나왔던 공산당원의 미국에 방문할 때 비자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상황 쪽에서 현재는 위축인데 하반기에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감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국내 증시와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일단 2,200선에 대해서 안착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어떤 난관의 흐름들로 차이느냐라는 어떤 미묘한 분위기 쪽에서 같이 연결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시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2,200선에서 안착이 수급 변화와 함께 좀 더 양호한 모습들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전히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도 같이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너무 주식 비중을 강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갖고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몇 년째 침체기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스마트폰 한 번 사면 요즘에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성능들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어때요? 하반기 회복 가능성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아마 시장 변화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회복에 대한 탄력이겠죠. 이쪽과 함께 또 하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얼만큼 반사이익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출하량이 물론 그전부터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은 상당히 두 자릿수대 위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함께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 동향을 같이 봤을 때도 모두 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양사 모두 다 하반기에는 빠른 출하량이 개선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목해야 될 상황들은 애플은 오히려 좀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출하량 자체가 어떤 기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폴더블이나 5G 이런 쪽에서 제대로 애플이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중기적인 쪽은 의문감을 갖고 있고요. 애플은 분명하게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드웨어를 많은 업체가 아니다. 즉 아이폰은 일단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서비스 쪽의 매출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뚜렷한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아이폰은 프리미엄 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성비가 떨어지면서도 가성비가 높아진 즉 가격이 좀 낮춰진 중저가 폰을 더 선호하면서 오히려 서비스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새로운 또 선도적인 부분들을 계속 출하를 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쪽은 그래도 약간 삼성전자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분위기가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중화권 업체들은 좀 다르죠. 화웨이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특히 어떤 인도 같은 경우에 갈등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화권 업체들에 대한 스마트폰의 판매 그리고 출하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장은 위축되면서 이제 가성비 쪽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8월 초에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9월 달에 폴드 시리즈 3종 특히 폴드 관련된 쪽에서 갤럭시 폴드 라이트가 얼만큼 역할을 해주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폴더블에 대한 수요는 만져보신 분들은 좀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과 효용적인 측면을 다 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라이트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시장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살짝 기대가 되는 상황 쪽에서 또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번에 12가 9월 아니면 12월 정도쯤에 나올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새롭게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게 카메라 기능이죠. 그와 함께 이런 카메라 기능을 좀 더 끌어오르기 위해선 내장 메모리가 또 고용량이 필수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국내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모바일 디램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충전기는 번들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액세서리 업체들도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포인트는 하반기에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성능 그리고 또 이제 폴더블이고요. 거기다 5G 확산 여부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도 종목을 꼽는다고 하게 되면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폴더블 폰의 내장 힌지 쪽에서 어느 정도 보급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어떤 실적도 작년에 턴어라운드 올해 개선세 이쪽에 무게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OLED 쪽이 또 스마트폰 쪽에 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실적은 내년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컬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컬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10년 전 요맘때가 이제 차화정 아니면 뭐 전차 군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차면은 현대차 그때 뭐 20몇만 원 했던 거 기억하고요. 예, 맞아요. 화학이 LG 화학이나 뭐 OCI가 그때 당시 한 50만 원, 60만 원. 그랬었죠. 예. 정유주들도 뭐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뭐 30만 원 가까이 갔던 기억인데 지금 BBIG라고 하더라고. 배터리, 인터넷, 바이오, 게임 신조어라고 하는데 쏠림이 어쨌든 간에 오는 거예요. 이게 좀 맞아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우선 BBIG가 이제 국내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 예. 해외에서도 많이 글로벌리하게 사용되죠. 예. 통용되는 좀 단어인데 정말 이게 너무 많이 가긴 해요. 배터리, 뭐 바이오, 게임. 근데 국내 관련주들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근데 지금 사실 해외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금 요즘에 다시 또 지수가 굉장히 고점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지지선 자체의 갭이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예. 이전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을 때 나스닥의 이제 주봉 라인, 200 주봉 라인과 뭐 많이 하락이 클 경우, 갭 차이가 좀 높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시장이 더 고점이라고 인식을 좀 하면서 기술적 대응을 하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자꾸 좀 보이니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모습을 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여기저기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좀 겁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가 대규모 자금을 쫙 풀고 있어요. 뭐 기업들 채권 뭐 다 사줍니다. 네. 안 망하게 줄게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백신들이 나오면서 이 상황에서 시장이 떨어져 버린다? 글로벌 시장 자체 완전 위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자금을 푼다고 또다시 연준에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자꾸 어디선가 얘기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냥 연준이나 유럽발이나 글로벌 자금들 또다시 투여할 겁니다. 대규모 양적 완화 또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백신이 이제 뭐 임상 2상 뭐 들어가고 뭐 결과들이 좋고 뭐 어쨌든 이슈들이 나오면 3상이 들어가면서 조금 연말이나 빠르면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그나마 이제 뭐 환자들이 좀 백신을 좀 맞으면서 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적으로 완전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서 시장이 한번 진짜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금을 풀었잖아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뭐 기업들에게 들어갔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들어갔는데 경기를 죽인다? 연준 입장에서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자금을 투여했는데 경기를 죽여버린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넣었으면은 경기 자체는 큰 폭으로 올라야 되고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지만 자기들도 사는 거거든요. 수익을 거둬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하니 이제 들어갔어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텀을 보고 계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시장 자체가 1년, 2년 정도는 짧게는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잘 보시면 좋고 그 BBIG 관련해서 나스닥 기술주 뭐 계속 빠지거나 하는 일 없어요. 그냥 어제 사실 그 넷플릭스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테슬라하고 조금씩 밀렸죠. 예. 근데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저께인가요? 모더나 쪽에서 3상에 대한 맞아요, 이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 5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5월 맞습니다. 19일인가에 맞습니다. 나왔던 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좀 강화된 부분은 미국에 있는 뭐 연구소 쪽에서나 국립기관 쪽에서 조금 더 공신력을 실어줬다라는 부분이었고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플로리다나 텍사스 쪽에서 있는 뭐 3만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지금 3상에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말씀해주신 부분이 연말 연초에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더나 주가 다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뭐 폭발적이긴 한데 제약바이오가 실적 기반으로 해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은 진짜 모든 시선 쏠림이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다들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과 바이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자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종목이 좀 시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말도 안 되는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바이오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근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또 계속 깔려 있거든요. 그쵸. 기반 자체가 깔려 있기 때문에 별로라 하더라도 여타 다른 업종들, 뭐 제조업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네라는 인식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크고 당연히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버릴 수 없고요. 그냥 앞으로의 밥 먹듯이 나오는 그냥 사실 이제 바이오가 우리 실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냥 업종 종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바이오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도 이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은 그냥 독감 주사처럼 다 맞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퍼져버리면. 그렇죠. 그럼 주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어찌됐든 계속 살아있을 거고 시장이 죽던지 가던지 그냥 계속 따라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제조업 모습 다 좋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서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발 많이 올랐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가로 대두되는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지난주부터 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워낙에 고점을 찍다 보니까 월가 쪽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경고를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조금 제동이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푹 빠지지도 않고 넷플릭스 재반등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2차 랠리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랑 같은 것 같아요. 예. 유동성 자금을 좀 더 많이 풀 수밖에 없다. 대표주들이 밀리게 된다. 미국의 대표주들,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거 밀리게 돼버리면 경기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밑으로 밀어버린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트럼프가 연준의 압박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주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트럼프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대선 코앞에 두고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다. 연준 압박하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을 어떻게든 풀어내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트럼프는 또다시 연준을 압박할 거고 연준에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최소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하니 최소한 연말까지는 그 흐름이 나올 거고 자금을 풀었던 연준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또 한동안 이끌어 갈 것이고 그리고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향후 최소 2년 가까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또 공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떨어지면 즐겨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증권 주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증권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예탁금부터 해서 맞습니다. 회전율이라고 하죠. 사고파 네. 이게 역대 최고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증권주를 봐야 될까요 이제? 국내 계좌가 1,000만 계좌 이상 늘었다고도 늘어났죠. 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뭐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요. 뭐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도 정말 요즘에 그 차트 플러스 수급을 보면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가 들어오나 오늘도 4% 이상 급등을 하는데 시장이랑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계속 올라요. 그냥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원체 커졌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바탕으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국내 증시 코스피 3,000포인트, 4,000포인트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본다면 자꾸 이게 외인들과 기관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수급을 열어보자면 최근에 미래에셋 대우 수급창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수한 수량이 약 800만 주가량이 됩니다. 정말 많은 수량인데 재밌는 점은 이런 종목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대응하냐면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많아야 뭐 40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800만 주 이상을 들고 있어요. 800만 주 들고 있어요. 주가가 급등한 모습 나올 때 기관들이 어쨌든 담았기 때문에 털고 나오겠죠. 그럼 눈에 딱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잠정 매수치로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그냥 분할 매도 따라 하시면은 대응이 정말 편하죠. 그래서 당장에 요즘에 이제 다 증권주들 수급 굉장히 좋고 실적 살아있고 하반기 또 살아있고 관련 은행주들이 아직은 약간 좀 움직이긴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증권주들 필두로 해서 좀 같이 끌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증권주들 종목 가운데서 그나마 좀 탑픽을 뽑자면 제가 뭐 키움도 좋지만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가 원체 좀 좋은 모습, 수급이 원체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8,000원대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있다고는 보지만 작년에 보여줬던 고점 라인 자체가 한 8,500원 정도 라인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참아보시다가 그 포인트 이용하셔서 기관들의 수급 매도 흐름 보시고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주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호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원자재 시장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원자재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경기가 산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또 바꿔서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어때요? 원자재 시장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좀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요즘에 진짜 특히 금속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는 아직은 뭐 큰 폭의 회복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원유가 좀 아쉽긴 한데 원유는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 금속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보자면 이게 이제 구리예요. 대표적인 이제 상품 가운데 구리가 실적이 좀 구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인식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구리뿐만이 아니라 딴 것도 보겠습니다. 뭐 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도 잘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연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금은 말할 거 없이 많이 갔었고 이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살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주제가 뭐가 될 것인가? 다 좋은데 저도 이제 원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유 선물 쪽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백신 나오면서 가장 먼저 그간에 오르지 못했던 원체 많이 빠졌던 원유 선물 흐름들 다 상승 쪽으로 큰 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원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원유 차트를 보자면 많이 밀려 있어요. 사실 6개월치가 아니라 한 2년치를 보겠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아직 뭐 작년 초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멈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경기 돌아오면서 원유 급등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 다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저는 금속 좋지만 또 원유 선물 쪽으로도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상품이 상승한다는 포인트에 눈여겨보시고 또 대표적인 국내 종목으로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실적이 포인트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마감 임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리해보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워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오늘도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함없이 빨간 셔츠를 입고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신 이주연 전문위원입니다. 돈워 리포트 함께할 텐데요. 운영 방식부터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편입은 금일 종가로 매수가로 편입을 할 거고요. 5종목까지 포트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목표가 수정은 총 3회까지 전문위원께 제공해 드리고요. 소개된 오늘 2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종목을 선정을 해주시면 그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글벳 한국카본, 코덱스 은선물 있는데 손절이 하나 나왔네요. 이글벳 손절됐고요. 한국카본이 마이너스, 그리고 은선물은 보합,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조금 빠지면서 마이너스 2.4%까지 현재 내려왔고요. 누적 수익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총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33.8%.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나 보합이 많은 이유는 지금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은 코스모신 소재, 코리아 서키트, 한국알콜,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손절가 터치했고 오늘 이글벳 터치하면서 2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AS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지금 목표가 터치한 종목 중에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잘 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자, 어떻게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해야 될지 AS를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글벳 오늘 그 손절이 나간 종목인데 이 종목 혹시 또 보유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다른 종목 포트폴리오 한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은 오늘 뭐 아쉽게 8,000원 부근을 제가 조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단기 추세 저점을 오늘 밟고 지금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한다고 하면 5일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8,200원 정도의 저항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9,000원과 한 7,800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켜보셨다가 수익권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 N자 상승 한번 나와주고요. 조정을 만드는 모습에서 이렇게 이제 아쉽게 제가 손절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 터치하면서 이제 포트에서는 제외시켰는데 혹시 보유하시고 아직 뭐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간당간당하니까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져가시고 매수가 위로 분명히 수익이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이슈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손절이 지금 포트폴리오 좀 전에 보셨겠지만 뭐 2종목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손절은 계속 나올 거예요. 손절 없이 저는 이제 그냥 무조건 끌고 가면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손절할 거는 하고 그 기회비용을 살려서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계속 정비해 나갈 거고요. 5종목이 맥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3종목, 4종목 정도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걸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 대부분 차익 실현하고 나서도 더 가는 종목들 많고요. 한데, 8%에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 현실적인 수익률을 노리고요, 단기간에. 그리고 손절가는 한 4%에서 5% 정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손절은 나오고,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그게 반반이라고 했을 때 50%의 확률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계좌에는 수익이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글벳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동안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 뭐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뭐 AS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서울경제TV 문의해 주시면 좋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줬었는데요. 오늘 21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양봉으로 지금 쭉 말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어제 방송에서도 이 종목 진단을 드릴 때 중심 가격 이야기를 드리면서 약 한 85,000원, 86,500원, 86,000원 정도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파동의 중심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지선을 오늘 아침에 깨고 21선을 깨고 내렸던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해야 될 자리를 깼을 때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뭐 책대로 공부하신 분들 다 손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릭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관련 섹터들 중에서는 DNC 미디어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섹터 내에서 지금 보면 컨텐츠 섹터들이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유심히 보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자꾸 그 드래곤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부터 상승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뭐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신규로 진입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 비중 절반 넣고 나중에 내려오면 절반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매수하셔도 괜찮으니까 뭐 오늘 내일 해서 내일은 뭐 조금 더 월요일이죠. 월요일 조금 단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선물 이거는 이제 해지용으로 저기 안전자산 위주로 넣었었는데 지금 매수가에서 살짝 내려왔어요. 이제 한 이틀간 상승세가 나오다가 어저께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같은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값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은도 약간 따라서 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침 방송에서 제가 시황 얘기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그냥 단기적인 조정일 거다. 중국에서의 지표가 이제 뭐 좋게 나오면서 이제 부양책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뭐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제 미국 중국장이 크게 빠졌죠. 그 영향으로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뭐 ECB에서 이제 양적 완화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채권 매입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그냥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만들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폭락장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선물도 아직은 가져가 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카본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종목인데요.
상당히 아쉽게 뭐 대덕전자랑 두 종목 중에서 대덕전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종가에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한국화분 둘 다 좋은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가 살짝 상승 출발했는데 전일 저점을 약간 이탈하면서 거래량 없이 단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오늘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팔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뭐 단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털고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종목 역시 이대로 21선부터 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좋을 거고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가져가보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져가는 포트에 넣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AS 또 친절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예비 후보군들을 만나봐야 될 텐데 두 종목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동아화성이라는 종목과 CIS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동아화성은 이제 자동차 엔진이나 이제 각 부품에 이제 연결하는 호수를 만드는데 고무 관련된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뭐 드럼 세탁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고무 파킹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를 이제 연구를 하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으면서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는 이제 뭐 한 8,400원 정도에 잡아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 종목 종가에 한번 매수해 본다면 내일쯤 강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IS 같은 경우는 뭐 리튬, 2차 전지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그런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투표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1번 동아화성, 2번 CIS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금 더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네, 동아화성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다시피 자회사가 만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료 전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는 이제 핵융합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화력 발전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국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소 산업, 수소 경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종목 예전에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 최근에 증시 상승세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월봉에서도 신고가고요. 주봉, 뭐 일봉 매물대가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주포가 마음만 먹는다면 세력이 주가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저께 거래량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고점 부근에서도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고점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되겠죠. 이 고점을 조금 넘어서는 가격대 1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종가 흐름까지는 지켜봐야지 좀 제가 확신이 들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상 우상향하는 흐름에 상승 추세 강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아까 전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잡았던 가격대가 8,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8,100원까지 기다리게 되면 손실폭이 좀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손절가는 조금 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투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CIS
리튬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조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제조 장비를 다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조 장비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는 관련주에서는 이 종목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세, 지금 단기적인 조정 기간을 끝내고 우상향 흐름으로 바뀐 이 부분에서 전고점 어저께 터치를 안 하고 이제 밀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고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역시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목은 아니고 일단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한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가격대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고요. 어떤 종목이 오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지 지금 결과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동아화성이 오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됩니다. 자, 동아화성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동아화성이 이제 이 선택받을 거라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택을 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소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혼자 여기서 이제 무너질 거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늘 미코 같은 종목 굉장히 강하게 이 종목도 신고가 트라이하고 있고, 동아화성 역시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음봉으로 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상승 폭이 한 9,000원대에서 출발을 한다면 전고점 넘기고 한 20% 이상 강한 상승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1,300, 1,400억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종목 손절가를 8,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실 8,100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5% 정도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조금 커질 염려가 있어요. 일단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내일 아침에 시가 하락 출발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종가보다 떨어져서 출발을 하면 아침에 오늘 매수하신 종가 가격에 매도를 그냥 바로 걸어두시던지, 아니면 시가 갭이 너무 크다, 한 3%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그냥 버려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100원으로 잡겠지만 혹시나 이 종목 8,100원까지는 손실폭이 너무 커서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진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시가 하락 출발 시 바로 손절해버리는 전략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아화성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옆에 또 카메라로 딱 열어서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또 쉽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